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처음 하네요. 오늘은요,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고, 물난리도 났고, 그죠? 강남이라는 동네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송을 그동안 못했는데, 뭐, 방송을 하나하나 똑같았어요. 계속 레버리지 고고, 레버리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반도체주, 특히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제 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근데 이거는 벌써 한 2주 전에, 짧게는 일주일 전, 길게는 2주 전에 벌써 그 얘기가 나왔어요.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내일은 CPI 발표가 있죠. 사실 CPI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좀 결정을 해볼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저녁이죠? 내일이 아니라. 내일이면 우리 장에서 이제 CPI, 미국에서 CPI 발표가 난 게 이제 적용이 될 텐데, 만약 CPI가 발표가 나고 나서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요, 일단은, 이익 실현을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횡보하는 시간이 좀 길다. 그리고 어떠한 매수 주체 뉴스, 이런 게 조금, 과거하고 달라졌다. 그리고 벌써 8월 10일이다. 올라갔으면 벌써 올라가야 되고 조정을 받았으면 크게 한번 조정을 받든지 8월 초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도 괜찮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 받기도 힘들죠. 그럼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게 컴퓨터를 좀 바꿨어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2원. 그죠? 오늘 장이 빠지니까 대략 올라갔는데 그래도 괜찮다. 1300원에서 1300원에서 1310원. 이렇게 가늘어졌죠. 조금 굵게 만들어야겠네요. 굵어졌나요? 이거 어떻게 굵게 만들까요? 굵게 만드는 거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도 106, 엔 달러는 130까지 봤던 게 134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가 그죠? 막 6%가 떴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그죠? 좀 장이 많이 흔들리는데 장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주가는 견주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2,500, 2,482죠. 2,500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죠? 2,500 넘기기가 좀 힘드네요. 제가 이제 그 마지노선은 2,450이라고 했잖아요. 이따가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중국이 또 작살나기 시작했는데 중국 작살나는 게 원인이 한 가지죠. 부동산. 이 부동산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근데 과거에 계속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고 중국 부동산 작살나는 거에 대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도 이거 관광하면 안 됩니다. 중국 부동산이 박살난다? 우리도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죠? 시진핑이 10월 달에 그 시황제가 되면서 부동산은 작사를 내놓고 증시를 올릴 줄 알았는데, 부동산발, 경기 위축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대만도 그렇고 호주, 니케이 다 하락을 했고요. 대려 금값이 좀 상승을 했죠. 요거는 이따가 차트 하나 딱 캡처를 해놨는데 그거 보면서 그죠? 1650인가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다행이죠. 은값도 18불에서 다시 20.4불까지. 이거 18불 왔을 때 은을 좀 사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은 투자를 좀 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다 너무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지금. 아쉽다. 그렇다. 기름값은 그죠? 86까지 내려갔었나요? 저는 86까지 봤는데 86인가 88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정확히 88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88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90에서 100까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85. 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탈출. 그죠? 85불 미만으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리고 가스. 우리나라도 이제 올겨울에 가스 때문에 크게 홍역을 한번 치를 것 같은 그런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가스 비축량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가스 비축량이 원유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축량이 지금 마르는데 계속 채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갖다 쓰던 LNG를 지금 유럽이 막 갖다 쓰죠. 유럽이. 아시아로 올 거에 막 유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올 겨울은 참 힘들다. 올 여름도 이렇게 힘들게 났는데 올 겨울은 더 힘든다. 근데 푸틴 형이 어떻게 했죠? 하하, 참나. 이번에는 기름까지 잠갔죠? 원유까지. 가스를 잠가다 이제 기름까지 잠갔습니다. 조금 삐딱하면, 조금 삐딱하면요. 그냥 잠가버리는. 아, 진짜 마초 같은 성격. 아, 기분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요거는 이따가 이제 뉴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엔디비디아, 엔디비아가 하락하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마이크론 수요 있죠? 근데 과거에 그렇게 나왔는데 실적이 저렇게 깨졌다고? 이거 좀 심각하다. 마이크론발 반도체 수요 위축은요? 이거 좀 심각한 거다. 엔디비아는 별로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랬다. 그리고 유럽은 현재 스물스물 조금씩 올라가고 뭐 어저께 AMD를 위반해가지고 테슬라 또 앨런 머스크가 자기 지분을 9조 달러 팔아버렸죠. 앨런 머스크. 믿을 수가 없어요. AMD는 다시 4.53. 지금 용산 같은데 제가 이제 컴퓨터를 새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컴퓨터를 맞추는데 많이 싸졌어요. 엔비디아에서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AMD는 CPU를 만들잖아요. 가격이 많이 착해졌다. 과거에. 수요가 많을 때, 수요가 많은 게 아니죠. 공급이 딸릴 때, 작년까지만 해도 공급이 엄청 딸렸거든요. 가격이 뭐 천정부지였어요. 지금보다 한 50%는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된 건지 더 밑으로 내려온 건지 모르겠는데, 과거보다는 사기도 편하고 가격대도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CPU라든지 그래픽 카드가.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는 수요 위축이 아니라 매출 부진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면 진짜 이게 수요가 위축이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 위축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매출 현실화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그죠? 비트코인은 3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갑자기 4.5%가 뽕 빠졌죠. 잘 올라가다가 그죠? 우리 낸시 여사가 엔디비디아에 투자했다는 그 기사가 있은 후부터 주구장창 올라가는데 그죠? 저항선에 부딪히면 이게 뭐 힘을 못 쓰네. 희한하네요. 그죠? 저항선에 부딪히더니 4%. 4.5%까지 빠질 이유는 없는데 마이크론발 그 매출 감소가요. 꽤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거 벗어나기가 힘들겠죠. 오늘 저녁에 CPI 지수가 나오고 내일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요 견조해요. 뭐 그냥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견조하죠. 그죠? 차트만 이렇게 봐서는 이게 무슨 뭐 하락인가? 그죠? 바닥 짚고 상승하는 그런 패턴 같은데 글쎄요 뉴스들이 안 좋아요. 찜찜해요. 특히 어디가 안 좋냐? 정치권이 안 좋아요. 왜 바이든이라든지 낸시가 자꾸 대만 옹호하지? 대만은 지들 똥오줌도 못 가리면서 외세에 자꾸 의존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독일하고 그 영국 국회의원들이 온데 걔네들 왜 간다는 거야? 대만에서는 오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만 사람들도 희한해. 자기 자신들의 안보, 자기 자신들의 밥그릇을 왜 외세에 의존하려고 그러죠?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 정도로 급한가? 참나. 예, 그거는 좀 이따 뉴스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죠. 2,300에서 2,500까지 쭉쭉쭉. 여기서 한번 더 반등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모양새. 그죠?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딱 좋겠다. 전저하 아니면 전고 여기까지. 아주 좋죠. 그죠? 근데 요 매물대를 뚫었다는 거. 요 매물대가 뭔지 아시죠? 20년 11월 9만전자 9만전자 만들 때 이거 뚫고 올라갔던 여기죠. 이렇게 세 번 고점 뚫고 뽕. 역사적인 그 라인이에요. 2452 이거를 뚫고 위에서 논다. 괜찮다. 근데 뉴스가 안 좋다. 특히 우리나라 뉴스가 안 좋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제가 월봉으로 비트코인을 찍었거든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어이구 엄청 뭐야 이거. 소라. 자, 월봉 비트코인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게 22년이에요. 22년 맞나요? 지금 8월. 8765 8765 4 3 2 1 그죠? 이게 1월. 1월이네, 1월. 이게 1월.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온 거잖아요. 자, 비트코인은 뭐죠? 뭐가 많이 필요하죠? 비트코인을 생산을 한다든지 이로디움 생산하려고 그러면요. 그래픽 카드. 그죠? 그래픽 카드라는 게 필요해요. 여기 그래픽 카드를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떨어졌다는 거는 맞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용산 시장에 갔더니 용산 상가에 갔더니 컴퓨터 가격이 많이 합리화되었다. AMD라든지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오케이. 근데 반도체는 그죠? 수요가 위축이 된 걸까? 그죠? 그쵸. 여기도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들어가는 메모리보다는 그래픽 카드 이게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위축이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오케이, 콜, AMD 오케이, AMD까지는 인정을 해. 근데 마이크론은 뭐야? 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마이크론이 어 가이던스를 확 낮춰? 3분기 가이던스를 그죠? 미국으로 치면 4분기죠. 4분기 가이던스를 확 낮춰버린 거예요. 아, 이게 좀 이상하다. 그죠? 이제 실적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를 먹고 살까요? 그죠? 반도체, 휴대폰, 백색가전, 그죠? 뭐 하마이라든지 이런 전장 부품, 이런 거 가지고 뭐 특별히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잖아요. 그죠? 전분기에도 스마트폰 많이 팔아가지고 반도체 많이 팔아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났다 이런 기사가 있었지. 뭐 전장 부품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영업이익률이 좋았다 이런 기사는 없었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값이에요. 금값이 1680불이에요. 1680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한다. 금값이. 그죠? 금값이 다시 상승을 한다. 그 전에 대려 안 좋을 때는 금값이 따라 내려왔는데, 그죠? 1840부터 더 따라 내려왔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따라 내려왔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간다? 아니 무슨 금이 뭐 주가하고 같이 놉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는 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금값 상승이 그죠? 경기 활성 때문에 아니면 경기가 뭐 침체가 아니다 뭐 하여튼 무슨 이유를 갖다 대는 그런 것 때문에 상승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 그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가 상승한다 그러면 제 예상에서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얘는 상승을 해야죠. 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같이 따라 올라간다. 얘도 침침하다. 지금은 이상하게 침침한 게 좀 많아요. 음, 침침한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대만 이게 낸시가 대만에 왔을 때 미국에서 상원이 이런 걸 했을 때요. 대만 독립을 인정하는 법까지 했다가 이제 안 했다. 이거 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지금보다 더 난리 났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가 이제 뒤늦게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밝혀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대만은 그죠? 내가 만약에 대만에 사는 대만 국민이라 그러면 아니 왜 미국이 지랄을 하고 낸시는 왜 와가지고 미사일을 쏴대고 만들게 만드냐는 거죠. 이거 봐서는 지금 대만 흘러가는 거 봐서는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크라이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막 그 저기 뭐야 어? 그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국경에다가 15만 대군 막 쫙 깔아놓고 군사훈련할 때, 우리는 군사훈련하는 거야. 그게 바로 1년 전이거든요.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우린 그냥 간단하게 군사훈련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1년 전인데 지금 그 모양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대만에서 전쟁 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어? 그렇다면 내가 대만 국민이라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다리 외교를 해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더 크게 얻을 것 같아요. 그죠? 전쟁 나는 것보다 낫지. 이 잘못하면 전쟁 날 것 같아요. 똑같이 데자뷰가 일어난다. 세상은 돌고 돈다 그러지만 데자뷰가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 경제는 우리나라가 원래 그 기본적인 경제 체력이 탄탄하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끝나지만 그때요, 글쎄요. 어, 이게 우리 이제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잘못해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8%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28%까지 보고 26%까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지지율에 대해서 뭐 나오는 게 없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없어가지고 듣질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3개월 만에 3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과거를 회귀해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죠. 과거 예전에 박근혜 탄핵 시절 그죠? 박근혜 탄핵 시절에 주가가 좋았나요? 똥값 있어, 똥값 주가 그때 엄청나게 담았어요 저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왜? 제가 그 광화문에 갔더니 진짜 탄핵이 될 것 같아. 이 상태에서는 탄핵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대통령이 바뀔 거 아니에요. 누가 되든지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라는 심리가 작용한 거죠. 그죠? 많이 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문재인이 대통령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 쭉 2600포인트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탄핵은 못 시키겠죠? 그죠? 뭐 탄핵 얘기도 꺼낼 수가 없겠죠? 근데 지지율이 30% 미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주가 올라가기 틀린 거예요. 어.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이 주가 지수도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과거를 회상한다 그러면 아, 좋됐다. 이제는 레버리지 가지고 돈 버는 시기는 틀렸다. 어, 고버스 가지고 돈을 버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이제 무슨 정치를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돈을 벌어다 주는 대통령이 최고예요. 어떻게 해서 주가 올려주는 대통령이 최고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주가는 분명히 떨어져요. 희한해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주가도 희한하게 높아요. 한번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세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지지율을 올릴 생각이 없잖아요. 뭐, 저는 이게 정치 이 뉴스, 국내 뉴스는 잘 안 보는데 가끔 가다가 얻어 걸려서 하나 보면 동문서답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봐도 얘들 왜 이러나. 어, 그래서 좀 힘들다. 그리고 다시 뉴스로 와가지고요. 독일에서는 어린이가 원숭이도청에 걸렸답니다. 이게 이제 뭐 이제 그 같은 동성끼리 연애를 할 때 걸리는 병이라 그래가지고 에이즈에 비유하고 막 그랬었는데 심각하다. 심각하다. 벌써 미국에서는 요거 긴급 사태 발표를 했죠. 원숭이 두창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 생각보다 심각하다. 근데 이게 확 확산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된다. 반도체가 생각보다 더 암울하다. 이게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으니까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매출 전망을 낮췄어요. 그죠? 매출 전망을. 그래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하이닉스라든지 우리 대표적인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뭐 같이 따라 떨어지는 게 맞긴 한데 글쎄요. 조금 더 지켜보고 내일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일이 아니죠. 오늘 CPI 지수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살아나느냐 횡보를 하느냐 증시가 뻥 하고 살아나지 않으면요 그냥 정리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에다 투자하세요. 에너지는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푸틴이 형이 아이고 이게 어디예요? 체코 그죠?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원유 안 준다. 그죠? EU가 또 여기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돈을 줬는데 우크라이나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준다. 그렇다. 여기 또 제가 이제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산, 현금화, 이게 문이 문재인이겠죠? 문재인도 윤동민, 주일대사 일본 매체 인터뷰인데 이 윤동민이라는 사람은 제가 한번 딱 봤더니 이 친일파예요. 어.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산 현금화 있잖아요. 이거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어. 대법 판결이 난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검찰이잖아요. 검찰. 그죠? 검찰이 아니라 검찰. 법을 수호하는 사람. 우리 대통령은요.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검찰. 총장까지 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대벌 판결한 거를 무시해버렸어. 근데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친일파야. 거기다가 또 누구까지 끌어졌어? 과거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어. 제가 알고 있어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 할 위인이 아니죠. 그죠? 뒷방 늙은이 그런 스타일인데 굳이 나서 가지고 이거 자산 현금화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해 가지고 수십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손실을 본다. 이 뉴스를요 누가 믿느냐고요. 그러면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 거야. 어? 우리가 지금 이런 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제대로 된 그 국가를 운영을 해야지. 그죠? 과거에 일본에서 반도체 그 세 가지 품목 안 준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거 이겨낸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수십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손실, 일본에서 뭘 받아올 건데? 어? 그냥 우리 친일파한테 지금 농락 당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는 친일파. 그걸 또 법을 지키라고 법을 수호하라고 있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걸 마저 무시를 해버려. 그런 사람을 또 외교 저기 주일 대사에 앉혀놨어. 중국 대사도 희한한 놈이에요.
가가지고 희한한 얘기 하더니 이게 그러니까 일본 국회의원이 우리나라한테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치욕적이야. 그죠? 그 발언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또 이런 짓거리들을 해대니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틀렸다. 그래서 CPI 지수 나오고 나서 저는 내일 일단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우리나라는요, 주가가 올라가기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주가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아니, 그 행정을 너무 못하고 있다. 특히 장관들이. 그러면 국민 신임을 점점 얻질 못할 거고, 신임을. 그렇게 되면, 이게 레임덕에, 이게 대통령 된 지 뭐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이거 레임덕 얘기 나오게 생겼어요. 이 공무원들이 따라가냐고요, 지금. 이 지지율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게 우리한테는 5년이 남아있다. 그래서 많이 안 좋다. 불안하다. 돈 벌기는 틀렸다. 옛날 박근혜 때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때 그 주가 지수 월봉으로 우리나라 주가 지수 한번 보세요. 2200, 1800. 그냥 박스권에서 행복. 그죠? 저는 그때 돈 괜찮게 벌었습니다. 잘만 투자하면요. 그 개별 주수 투자한 사람들은 다 작살 났고, 그죠? 그때. 저처럼 레버리지하고 곧버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수익권이었고. 그렇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영국에서 나왔죠. 영국, 일본 이런 애들은요. 그러면 또라이. 지금 일본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일본 그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영국에 이 얘기가 나오네요. 영국 그 어마어마한 GDP가 전 세계 6위. 세계 6위. GDP 순위로 6위예요. 이런 나라가 가계 빈곤율이 30%에 직면했대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에 지금 버티질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나라가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일본은 만약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돈을 받아와야 되고 파는 거는 중국에 팔아야 되고 아주 애매한 지금 그 중간에 낑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지금 잘 헤쳐나가야 돼요. 근데 이, 이 사람들 이거 믿고 뭐 하겠습니까? 틀렸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이 기사 보고 아까 전에 그 얘기는 거예요. 독일하고 영국, 유럽, 의회, 대만 방문 중, 대만 오지 말라. 제가 만약에 대만 국민이라고 그러면 얘들 오지 말라 그럴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니들 오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시부라 놈들아. 어,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 아니, 우크라이나가,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도 도와주질 못할 놈들인데, 그잖아요. 그렇게 나토에 가입시켜달라고, EU에 가입시켜달라고 그래도,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한 놈들이 유럽 놈들인데, 쟤네들 와가지고, 뭐, 대만에 와가지고, 뭐, 그죠? 어? 지금 대만 사람들 정신 제대로 차려야 돼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만약 대만에서 전쟁 난다, 우리나라 피해 없을까요? 갑자기 뭐, 또 TSMC가 박살을 나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뭐 주가가 확 올라갈까요? 그거는 짧게 올라가는 거죠. 길게 봐서는 엄청난 침체가 오겠죠. 그죠? 그죠. 요 기사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인플레를 잡으려고 그러면, 실업률이, 실업률이 떨어져야 된다. 이 기사인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인건비가 급등했는데 노동 생산성이 2분기 연속 하락했다 그죠. 노동 생산성이. 이게 왜냐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질이. 실업률이 조금 높잖아요. 그러면 쓸 사람들이 많어. 그렇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학벌 좋은 사람들 뽑을 거 아니에요. 실업률이 높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노동 생산력이 똑같죠. 사람은 절대 똑같질 않으니까. 주식도 다 똑같질 않잖아요. 그죠? 같은 같은 업종에 같은 일을 한다 그래도 시가총액에 분명히 차이라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로 뭐 CEO가 누구냐는 둥, 뭐 정권하고 어떻게 결탁이 돼 있냐는 둥, 밈이 붙었냐는 둥, 테마가 붙었냐는 둥, 그러면서 주가는 다 천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다 다른 거예요.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쓰고 싶어요. 근데 실업률이 그죠? 낮아.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비싼 돈 주고 능력 떨어지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중요한 겁니다. 실업률. 기업에서는. 완전 고용. 사람들이 완전 고용됐다고 미국 바이든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언론 플레이고 완전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기업들한테는.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인원을 감축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인원 감축이 뭐예요? 실적 안 나오고. 그죠? 어. 그, 그 지금 이제 성장주도 IT 기업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학벌도 대단할 거예요. 공부도 엄청 많고 걔네들 잠도 안 잔대요. 그러면서 연구개발에만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실적을 내가지고 실적 안 나오는 사람들 순차적으로 잘라 나가는 거잖아요. 말이 뭐 1,000명, 2,000명 얘기 나오는데 그런 고학력 고급 그 기술자들이 거기 그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그 밑에 하위 업종으로 계속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은요 계속 밀려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노동 생산성이에요. 그게. 그죠? 그렇다. 지금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되려 바이든하고 낸시가 어떻게 대만 오면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고 민주당도 이제 그거에 촉각을 세우는데 바이든 지지율이 40%가 넘어갔다 그러죠. 간신히 40%를 넘겼는데 38%에서. 근데 요게 좀 무리수가 있었다. 트럼프 압수수색한 거는 무리수가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어. 요게 또 월스트리트저널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게 트럼프 쪽 신문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바이든도 힘들다. 바이든도 힘들다. 진짜 중간선거 민주당이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론조사 했더니 그게 안 나왔다. 그리고 월가 도박사들도 공화당 쪽에 투표를 한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무리수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얻어 걸리면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칩보. 그죠? 이것도 씨 외교부 장관이 가가지고 말 헛소리 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중국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죠? 원인 제공을 줬죠. 첫 번째 원인 제공을 준 거는 낸시를 만나지 않은 거.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하원 의장을 우리나라 왔을 때 만나지 않은 거. 이게 첫 번째 구실이에요. 중국은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약점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도대체 가가지고 중국 외교부 장관으로 무슨 얘기를 했길래 희한한 기사가 나오는지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태국에서 0.75%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고 휘발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휘발유가 50일 넘게 하락했다가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 사우디. 여기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건 바이든하고 사우디하고는요. 그렇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바이든하고 사우디에서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쪽다 하고 왔다. 이 기사를 쓴 거 제가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뭔가 있었다. 벌써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7월 CPI가 8.7%로 추정을 한다. 그죠? 그러면 9.1이 피크. 9.1이 피크라 그러면 오케이. 그럼 계속 떨어질 것인가? 근데 파월은 여기서 그냥 관두질 않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6, 5, 실질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막 4 이렇게 내려오려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길은 한참 남았어요. 몇 달이 걸려야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금리에 대한 이슈는 어,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파월은 지금 연준에 비둘기 발언을 하던 사람들이 다 매파 발언을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게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그 심각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라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면 안 된다. 대신에 오늘 저녁에 만약 이렇게 8.7% 추정치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낮다든지 이 근처만 와도 주가는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 피크니까. 그러면 침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때 주가가 뽕 하고 떠준다. 진짜 오늘 나스닥이 한 3% 정도 뽕 하고 떠준다. 그러면 저는 이제 레버리지 그냥 고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냥 뭐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볼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뭐 우리가 주가가 상승한다에 배팅한다라는 어떤 이슈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곧버스에 투자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이 좀 중요하다. 내일장 한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반도체 한국은 미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애매하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죠? 이 기사네요. 아이고. 삼불이란. 참. 요 삼불이라는 거는 요 기사를 보니까 옛날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했던 거예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더 이상 뭐 사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 뭐 세 가지를 했는데 일한이라는 게 붙었어요. 일한이라는 게. 어. 일한이 뭐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드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축소 운영을 해라. 이것까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여기 기사에서는 이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외교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합의를 봤다. 이거 왕원민이라는 놈인데 어? 회담에서 안보 우려 중심이 적절한 처리 의미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명백한 중국의 전략 안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걸 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무슨 외교부 장관이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걸 치고 나온 거, 언론 플레이로 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삼불, 이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칩보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압박을 넣는 거예요. 딱 하나잖아요. 반도체, 이제 반도체가 이제 중국으로 갈 것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미국은 싫다 그러잖아. 미국에서 야, 너 우리 돈 받으려고 그러면 머니 받으려고 가지고 투자하려고 그러면 해. 대신에 반도체 중국에 팔지 마. 이렇게 돼 버리는데 이거 어떡할 거? 어? 이런 미묘한 거 이거 지금 제가 뭐 예상을 하고 어떻게 될 거다 예상을 하고 뭐 저기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막 예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요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간다 안 간다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중국에 물건을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무능하다. 답답하다. 이런 거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거 잘못 해결되면요. 대만 꼴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외국으로 떠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막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간에서. 중국에서는요. 또 이런 얘기 났죠. 칩보. 그죠? 뭐 건수 이 칩보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언제 8월 아이고 팔자가 뭐 이래. 8월 31일까지 미국에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 니들 가입해라. 가입하고 나서 이게 뭐냐? 가입하고 칩보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해라. 딴지를 걸어라 이런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이 기사 내용이 뭐예요? 우리 완전 호구 잡힌 거예요, 우리나라. 전에 기사도 호구 잡혔는데 이것도 호구 잡힌 거예요, 중국한테. 어? 참나.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하여튼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 안 올라간다. 음. 제가 예전에 뉴스 기사 중에 경제인 경협 이런 데서 기사가 나온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무슨 노조가 어떻고 인건비가 어떻고 기업 뭐 어떻고 하여튼 뭐 경제인연합회 그런 쪽에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기사가 나오면 특히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또 이제 정치에서 뭐 중국 애들이 막 이렇게 큰 소리 내고 막 우리나라 쪽도 못 쓰고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백발백중 주가 안 올라갑니다. 어, 그냥 횡보예요. 지지부진.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사람 피 말리는 장을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기사가 오래 가면요. 어디서 한번 얻어 터졌다 그러면 꾸준히 우야야. 밑으로 꾸준히 떨어져요. 그 고버스 투자에도 좀 불안해가지고 그런 거는 투자하기도 뭐하고 그냥 지켜보는 때가 많았거든요. 다시 그런 시절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 좋다. 진짜 안 좋다. 주도는 마음이 안 좋다. 과거가 다시 보이는 것 같다. 파월은요,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인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9월에 금리를 얼마를 올릴지. 근데 벌써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3.5%나, 그죠? 4%나. 이게 뭐, 한 0.5% 차이잖아요.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어차피 3%대가 넘어가는 금리인데.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좋다고 이리 하고 있어요. 이 금리는요, 우리가 연말에 3.25%, 우리나라 금리가 3%가 넘어가면요, 대출, 그죠?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럼요,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임금 올려줄 회사가 어디 있어요? 임금 안 올려주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제대로 사 먹지도 못하고 사고 싶은 물건 제대로 못 사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게 침체예요. 그래가지고 올 연말에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이런 기사 지금 오늘 나왔던 제가 이제 며칠 쉬면서 나왔던 이런 기사들만 안 나왔으면 뭐 정치에 관한 기사라든지 대만 기사라든지 이런 것만 안 나왔으면 진짜 서머랠리가 한번 세게 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완전 초를 쳐놨죠. 초를 친 거는 바이든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보다 다 초를 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LNG. 우리도 LNG 아까 얘기 드렸죠. LNG가 부족하다. 그지? LNG, 미국 LNG 기업들 주가가 44% 올라갔다. 제가 에너지에 투자한 게 바로 이 미국 LNG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고요. 지금도 수익권이고 수익이 계속 날 것 같고 굳이 팔 이유도 없고. 어, 이런 핵협상팀이 기후거래의 핵합의 복원 최종안 검토를 한다 그랬어요. 8월 9일 날.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웃기죠.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앙수. 이란, 사우디. 근데 여기는 영국, 독일, 프랑스가 가가지고 핵협상 하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우디 빈 살만이 엊그저께 유럽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유가를 90불에서 100불 사이에 맞춰준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90불이니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90불을 유지하고 있죠. 일주일 넘게.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이 안에서 뭐가 있을까요? 이란? 사우디하고 이란은 왼수인데. 그리고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비행기가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바이든이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에 최초로 간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영공 개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친하게 지내요. 사우디를 위시한 주변 사우디 말을 듣는 주변 나라들 저 모로코 뭐 이탈리아 아니 저기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이런 나라들이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좋고 이스라엘 앞바다에 그죠 엄청난 LNG 유전이 있어요. LNG 유전이 있죠. 그죠? 그거 이제 유럽으로 보낼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네들은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도대체 뭔가를 하고 있나요? 사실 뭐 이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주체들이 같이 이게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게 국가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이 목소리를 내고 한쪽은 저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글쎄요. 이런 거는 좀 이상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하고 핵무기 감축 협정 이거 없다. 이건 뭐 그냥 뭐 어차피 지금도 사이 안 좋은데 뭐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코로나 비상상태 연장한다. 요거는 뭐 저번에 방송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480조 방송했던 내용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신흥국 여기 보시면요. 연준 발언을 계속 기다려야 되고요. 그죠? 낸시 펠로시에 대한 중국 대응 엄청 세죠. 아직까지도 포를 쏘고 있어요. 대포 쏘고 난리예요. 원수유창 오늘 또 나왔죠. 신흥국 금리 태국 금리 올렸죠. 그럼 우리도 올리겠죠. 우리도 최소 0.5% 이상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칩보에 대해서 중국을 계속 건드리고 있죠. 8월 3일에 오펙 회의에서 이거 끝났네요. 오펙 회의 끝났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그죠? 이거 나와야 되고 CPI가 12일이었나요? 12일이었네요. 오늘이 소비자 물가 지수네요. 그렇네. 몰랐네. 그러면 CPI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그죠?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건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좀 횡설수설하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CPI 맞지 않나요? 그죠? 오늘 저녁 CPI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 뭐야,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써놓으면요. 제가 써놓고도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이 주식 투자 특징이요. 디테일은 떨어져야 된다. 그죠? 추세 투자를 하려면요. 정보에서 멀어져야 한다. 개별 투자를 하려면 정보에서 더 멀어져야 된다. 정보에서 멀어져야 돼. 그 윤곽만 보면 되거든요. 그죠? 대만이 지금 저 모양이 났다. 우크라이나가 저 모양이 났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가스. 그러면 유럽에서는 가스가 필요한데 가스는 언제까지 필요할 거냐? 올 겨울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한다 그러면 올 겨울까지 가스값은 올라갈 거냐? 올라갈 거다. 그러면 가스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선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가 될 거냐? 얼마 안 된다. 차라리 가스 유정을 가지고 있는 가스를 뿜어내는 그 정유회사들을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쉐브론하고 옥시덴탈을 샀다. 그럼 나도 거기 따라가서 사야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그것도 뭐 레버리지나 고포스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요. 디테일은 좀 떨어집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힘드네요. 물 한 잔 마시고. 하여튼 저는 내일 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볼 생각입니다.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